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법인은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로 예를 들면, 법인 사업자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거래에 대해서요,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 해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확정신고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에 대해서만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정신고를 깜빡했네? 그럴 수 있겠죠? 깜빡하면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해줘야 돼요. 예정신고 때 못한 걸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자, 개인사업자는 신고 능력이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직전 과세 기간이 있겠죠. 1년치. 1년치, 6개월치요. 자, 직전 과세 기간에 50% 곱하면 3개월 나오겠죠.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에 냈던 세금의 50% 내라고 고지서를 날려버려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 그럼 고지서로 납부한 건 정확한 세금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직전 과세기간 6개월에 50%가 3개월 치겠지라고 추정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는 확정 신고할 때는 4월 달부터 6월이 아니라 1월 달부터 6월 달 전체에 대해서 다 신고해야 됩니다. 알죠? 고지 납부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낸 세금이지 실제로 신고해서 정확하게 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1월 달부터 6월 달 전체에 대해서 확정 신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문제가 있죠. 뭐냐면 여긴 2번 두드려 맞았어요. 예정 고지 납부로 낸 건 여기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정 고지 납부세액은 확정 신고할 때 빼주는 게 당연하죠. 이중과세가 돼버리니까. 알죠? 자, 근데 개인 사업자가 예외가 있어요. 예외로 예정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 뭐냐면 우리가 원래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꼭 했었어야 됐어요. 알죠? 근데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처럼 고지서 날려주겠대요. 누구냐면 좀 외워두세요. 자, 직전 연도 과세표준, 직전 연도는 1년이죠.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또 예정 고지 납부를 할 수 있게 신청하면 고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게요. 코로나 때문에. 알죠? 단순하게 암기하시거나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더 힘드시면 제끼시고. 알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정 신고를 하냐 보시면 있죠. 우리가 예정 고지 납부는 원래는 개인 사업자만 됐었어요. 그래서 최근 방금 직전 연도에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있죠. 이 사업자들은 직전 과세 기간 6개월에 50%죠. 2분의 1이면 50%에 해당하는 걸 고지서를 발부해서 내게끔 해요. 아시죠? 근데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 네 번째 줄이요. 만약에 고지서를 날릴 게 세금이 50만 원도 안 된대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 등기 우편 보내야 되거든요. 일반 우편 안 됩니다. 알죠? 이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세금 쪽은 거의 등기 우편 날려야 됩니다. 근데 등기 우편 잘 안 받죠. 맞죠? 그럼 스트레스 엄청나게 쌓여요,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50만 원 미만이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10만 원을 고지서 날려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집을 비우네? 그럼 막 속 타죠. 10만 원보다 더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무서 입장 고지서 날리는 데만. 그렇죠. 그래서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30만 원이었거든요.
게다가 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좀 이따가 밑줄 칠 거지만 좀 암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알죠? 이거. 자, 근데 다만 예외. 여기요. 자, 예외적으로요. 개인 사업자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원래는 고지서 날려줘야 되지만 본인이 가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내가 사업이 많이 망가졌을 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들어보실게요. 내가 직전 과세 기간이 뭐 7월부터 12월이었대요. 직전 2기. 요때는 장사가 너무 잘 됐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때 납부세액이 얼마였냐면 1,000만 원이었어. 1,000만 원.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씨 행복하다. 자, 근데 내가 올해 있죠.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이 예정 신고 기간이잖아요. 요때 내가 납부할 세액 있죠. 내가 이때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래요.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1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근데 내가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요 1,000만 원에 50%인 500만 원 내라고 거기서 날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나는 지금 당장에 벌어들인 게 얼마 없어가지고 100만 원밖에 못 내게 생겼는데 500만 원의 고지서가 날아오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저 장사 잘 안 되고 있으니까 100만 원 신고하고 납부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망가져야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 여기 있죠?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요게 이제 예정 신고 기간 3개월치죠. 그게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도 안 돼요. 지금은 거의 여러분들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맞죠? 그래서 3분의 1에 미달하면 저 신고해서 그냥 납부하고 끝낼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 한번 몇 번 시험에 2분의 1이라고 장난친 적 있어요.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B. 뭐냐면, 좀 이따 할 거지만, 우리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면, 예정 신고, 내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빨리 돌려받고 싶어. 그러면 그때 신고해줘야 돼요. 알죠?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좀 칠까요? 밑줄 좀. 자, 155페이지. 자, 155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구분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점. 개인 사업자 첫 번째 줄에 법인 사업자 포함까지 보이세요? 밑줄 좀. 개인 사업자 직전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포함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보이세요, 여러분들? 밑줄 좀.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그 진한색 밑줄이요. 예정 고지에 의한 징수가 원칙이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50만 원 미만까지 밑줄입니다. 예정 고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진한색 밑줄이요. 납세자가 재난 등 사유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금액을서부터 쭉 밑줄입니다.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바뀌었어요. 원래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좀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저 이번에 피해를 입었어요 라고 증명하면은
우리가 그 예정고지서 예정고지 안 하게 해줄게, 납부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자, 세 번째 점은요, 그 두 줄 선택까지 밑줄입니다. 첫 두 줄 다 밑줄이요, 선택까지. 자,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 신고 선택 가능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시 이제 환급이요. 여기 환급. 자, 여기 보실게요. 환급. 자, 환급 보시죠. 이거는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보시면. 자, 내가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에 대해서 법인이면 4월 25일 날 예정 신고해야 되잖아요. 했더니 매출세액은 800원. 근데 매입세 공제는 1,000원 받을 수 있대요. 그럼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죠? 그럼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우리 이걸 환급세액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기 예정신고 때는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제가 어저께 간주공급하면서 우리가 예정신고 때 건 일반적으로 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환급. 이해되세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나는 4월 달부터 6월 달, 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확정신고를 할 때 이때는 매출세액이 1,200원이고요. 매입세 공제받을 건 1,150원이래요. 그럼 납부세액이 50원 발생하는 거죠. 그럼 50원 납부해요? 미쳤죠? 이거 200원 못 돌려받았는데. 맞죠? 50원 내라고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200원을 빼줘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금이 나오면 빼주고요. 환급받을 세금이 나오면 더 플러스 해가지고 환급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바로 환급을 해주냐? 아니에요. 신고만 해준다고 바로 환급해주면 다 거짓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환급은요, 한 달 이내에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내가 150원 있죠? 요거에 대해서 환급해 주세요 라고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0일 이내, 30일 동안, 30일 이내 기간 동안은 얘가 돌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돌려받을 자격이 되면 우리가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 환급은 날짜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우리가 환급해 주세요 라는 건 7월 25일까지 하는 거니까 25일 내에 하는 거죠. 그리고 환급은 그 신고가 들어오고 30일 이내에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장난치냐면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장난을 쳐요. 죄송해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장난을 쳐요. 이걸 거꾸로 장난치는 거꾸로. 알죠? 뭐 과세 기간의 종료로부터 30일, 2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되고 막 이렇게. 아셨죠? 이거 표현을 꼭 잘 보셔야 돼,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기 환급. 자, 조기 환급은 말 그대로 일찍 돌려주는 환급이 조기 환급입니다. 조기 환급은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외우셔야 되겠죠? 사지선 다 잘 내니까. 뭐냐면 영세율. 영세율 사업자는 외화를 벌어오기 때문에 일찍 돌려줄게요 라는 의미예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비 투자. 뭐냐면 법문구는 이래요. 감가상각 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감가상각 자산 같은 경우에는 비싼 애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매입세 부담 엄청나게 심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정 신고 때 매입했다라고 해가지고 안 돌려주면은 타격이 크겠죠. 기간의 자금 부담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하거나 확장하면 일찍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그럼 해석을 하면 재무구조가 썩었으니까 개선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재무구조가 많이 안 좋아요. 주로 적자가 되겠죠. 부채도 많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거의 이제 망해가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요. 저희 어떻게 이렇게 재무구조를 잘 할 테니까 저희 좀 살려주세요. 좀 지원해주세요. 채무도 좀 깎아주시고. 이런 것들을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들어봤더니, 타당한 것 같아. 얘가 이제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 좀 타당한 것 같고, 얘를 좀 더 채무를 탕감하고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쌍용차 같은데, 걔네들 살려주는 게 좀 국익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살려줍니다. 여러 채무도 탕감해주고 이래요. 아셨죠? 근데, 얘를 살렸을 때 오히려 돈이 나라가 휘청휘청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나라가 더 우리 그 국가가 좀 손해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닥쳐 하고 죽여요. 아시죠? 근데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다라는 거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법원에서요. 알죠? 그럼 살려줬다라는 얘기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나 이제 잘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잘해봐야지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기계나 이런 것들을 샀어요. 예정신고 기간에 샀는데 세무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법원은 살려줬지만 우리는 너를 살려줄 의무가 없다.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안 되는 거 알지? 닥치고 확정신고 때나 받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원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네 끄집어냈죠. 살려줬어. 그랬더니 갑자기 세무서에서 툭 다시 물속으로 빠뜨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을 이행 중인 애들은 우리가 살려준 뭐라고 해야지? 법원에서 살려줬으니까 그걸 유지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예정신고 기간 중에 매입을 하더라도 일찍 돌려주겠다라는 걸 조기환급 신고하면. 알죠? 이 3개 빼고 나머지는 예정신고 때 안 빼줍니다. 확정신고 때만 돌려줘요. 알죠? 좀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좀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우니까 요거 사례 가지고 해보세요. 사례. 여기 조기환급 기간이요. 보시면. 자, 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거의 한두 개 남았어, 한두 개. 자, 내가 만약에 1월 달에 조기 환급 받고자 한대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기간 있죠. 요 기간에 대해서 조기 환급 신고는 그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2월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환급보다는 조기 환급이 빨리 돌려주는 거가 되겠죠. 조기니까. 딱 반틈 일찍 돌려줘요. 여기 15일 내에 환급해 줍니다. 일반 환급은 한 달이었잖아요. 한 달 내에. 조기 환급은 딱 반절이어서 15일 냅니다. 환급. 아시죠? 그래서 15일 내에 환급을 해줘요. 알죠? 이거를 이렇게 장난칩니다. 저기 보시면 이렇게 장난쳐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장난칩니다. 여기. 우리가 조기 환급 기간의 종료일이 1월 31일이죠. 요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신고가 아니라 환급이 15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조심하시고. 아니면 이것도 돼요. 뭐냐면 요거. 내가 1월 달부터 2월 달, 2달, 또는 뭐 내가 2월 달부터 3월 달 이렇게 2달, 2달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월 28일이 환급 기간의 종료일이잖아요. 그럼 3월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하면 되겠죠. 그러면 15일 내에 돌려주고요. 이건 되세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요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요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조기 환급 신고하는 건 안 됩니다. 왜일까요? 3월 달은 예정 신고 기간, 4월 달은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이 둘이 겹치면 안 돼요.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예정 신고 기간과 확정 신고 기간이 겹치는 건 안 됩니다. 아시죠? 이거 안 돼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둘을 겹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거 있죠? 뭐냐면, 보세요, 여기. 좀만 참아요.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우리 그 기출문제 풀어, 기출문제. 자, 좀 어르고 달래고 있어,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자, 보시면. 자, 여기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은 확정신고 기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매월 또는 매 2월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2월은 2개월에 2개월. 그러면 우리가 3개월은 없죠. 맞죠? 근데 보시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있죠. 요 기간에 대해서 내가 4월 25일까지 조기 환급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여기 없잖아요. 매 3개월은 없죠. 왜 없을까요? 그렇죠. 얘는 예정신고 기간의 용어가 별도로 있어요. 조기 환급 기간이란 용어는 우리가 매 1개월, 매 2개월일 때 쓰는 거지 1월 달부터 3월 달은 예정신고 기간이라는 별도의 용어가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기 환급 기간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3개월은. 오케이? 4월 달부터 6월 달이면 확정신고 기간이라는 용어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최근에 냈던 게 요겁니다요. 우리가 조기 환급 신고만 딸랑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자, 보시면. 내가 만약에 1월 한 달간에 대해서 조기 환급 받고 싶어요. 그럼 조기 환급 받을 거랑 1월 달에 거래 다 신고해야 됩니다. 알죠? 마치 이거잖아요. 조기 환급 신고하면 나는 좋은 거, 나한테 유리한 것만 다 받는 거고. 맞죠? 납부할 건 안 내면 쓰레기잖아, 쓰레기. 맞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조기 환급 신고만 딸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그 달의 거래는 조기 환급 포함해서 다 신고해야 됩니다. 알죠? 넘어갈게요. 이거 무시하시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건 교재에 없어요. 근데 요즘 간이과세자 좀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할게요. 교재 있나요? 새로운 교재는 있나? 간이과세자? 뒤에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혹시 찍어 가세요, 여러분. 혹시? 아셨죠? 교재 없네요. 그 나중에 세무 2급 때는 있을 거예요, 교재. 자, 최근에 간이과세자 잘 내고 있으니까 좀 외워주세요. 자, 일단은 간이과세, 여기도 있어요. 여기 앞에. 앞에. 자, 이미 여러분 했죠? 우리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법인은 간이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죠? 했었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번부터 3번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해야 된다니까 얘네들 안 해도 된다고 뜻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신규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요, 우리 직전 연도가 없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막 내가 사업을 시작한 연도에는 간이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알죠? 8천만 원 넘을 것 같아도 간이 됩니다. 딱 그 과세 기간에. 아셨죠? 그리고 영수증 발급도 가능해요. 처음에는. 알죠? 그리고 다음 과세 기간부터 이제 다음 연도부터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여태까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아니다라고 했죠. 영수증. 처음부터 영수증이었으니까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아까 소매업 할 때 했어요. 그렇죠? 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자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영수증 발급하라는 거고. 맞죠? 근데 소매업이나 음식점 같은 데는 우리가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 줘. 라고 하면 4,800만 원 이상이면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뜻이고요. 그 다음 여기 설명. 자, 우리가 간이과세가 배제가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업종은 금액 안 따지고 간이 무조건 안 돼요. 일단은 광업, 그게 뭐 중요하지 않고요. 도매업. 그렇죠? 도매업은 금액 상관없이 간이 안 됩니다. 주로 사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돼 있죠. 요게 우리가 읍면리 있죠. 읍면리. 거기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뺀 나머지 부동산 임대업은 금액 안 따지고 간이가 못 돼요. 이렇게는 안 낼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D는 뭐냐면은요. 제가 편의점이 2개가 있어요. 편의점이 2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편의점 2개래. 편의점이 하나인데 매출액이 얼마냐면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간이에요, 간이 못 받아요? 간이 못 받죠? 그래서 편의점을 2개 쪼갰어. 어떻게 했어? A 편의점, B 편의점. 이렇게 쪼갰어요. 그래서 A 편의점은 매출액 7천. B 편의점은 매출액 3천. 그럼 둘 다 간이가 될 수 있죠? 8천만 원 안 되잖아요. 세무서가 바보는 아니겠죠, 여러분들. 네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합쳐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2 이상의 사업장이 합쳐서 8천만 원 이상이요? 그러면 간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전문직은 안 돼요. 전문직은 좀 혜택을 좀 많이 안 줍니다. 우리가 세무사 같은 사람들 있죠. 간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 나중에 세무이급 배우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알죠?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도 세무이급 배우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좀 외워주세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럼 왠지 오답일 것 같거든요. 절대가 어디 있어? 환급이 안 돼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급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여러분들 계산 구조가요. 환급이 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간이과세자 내는 세금도 적은데 맞죠? 환급까지 해주면 그죠? 해주면 좀 세금 너무 줄어드니까 그래서 환급은 미안하지만 안 된다. 너 내는 세금도 적지 않니? 환급까지 받으려고 해? 닥쳐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맞죠? 원래 그거 아닙니다. 계산 구조 자체가 환급이 안 나와요 절대. 그리고 이것도 조심. 왜냐면 그 간이과세자 있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 공제가 다 안 됩니다. 여기 있죠? 어디 있어?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있잖아요. 받으면 그때는 0.5%만 해줘. 10% 다 안 해줍니다. 이건 암기입니다. 암기. 제가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공제 다 받을 수 있다고 틀린 겁니다요. 넘어갈게요. 그다음 여기 마지막. 이거 하고 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거 하고 기출문제 풀면서 세무 2급. 자, 이건 했죠. 우리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가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될 때가 있어요. 여기 있죠.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는 면제가 됩니다. 알죠? 당연히 신고는 해야죠, 여러분들. 신고를 해야 세무서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밑줄 치고 쉬죠.